67에 11번. 유동자산이랑 유동부채. 저도 사실 이걸 좀 만든 지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요. 풀어본,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풀어본다고요. 풀어보겠다는 거죠. 기업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랑 유동부채가 뭐냐? 유동이 뭐죠?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 유동. 한자는 잘 모르지만 왠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기 쉬운 자산. 움직이기 쉬운 부채. 기업이, 그러니까 영업 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영업 주기가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동 자산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묵은지를 팔아요. 근데 묵은지가 최소 2년 돼야 돼. 그럼 2년이라는 게 영업 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묵은지를 안 묵으면 묵은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주기에 내가 만약에 김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1년 반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2년 뒤에 팔릴 거라고 하더라도 얘는 유동자산에 있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동자산. 그러니까 어떤 계정 과목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더 좋겠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등의 부채. 뭔 소리지? 종료일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부채인데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 안에 그 만기가 1년 이내인 거죠. 난 지금 8월 달에 12월 30일인데 8월 달까지 갚아야 되면 그걸 그러니까 보통 1년 이내로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번은 좀 이따 볼게요. 기니까 뭐.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 사용 제한이 없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이기 쉬운 자산이잖아요. 두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일단 뒤에 있는 거를 기준을 잠깐 볼게요. 이 기업의 기준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분하는 기준 자체를 왜 구분할까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운전자본으로 사용되는 자산, 부채와 장기적인 경영활동에 사용하는 걸 구분해서 표시하려고 하는 거래요. 구분 표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운전자본이라는 게 회사가 운영할 때 어떤 소요되는 비용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기계를 왜 운전한다 그러잖아요. 기계가 작동되는 걸 운전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이라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럴 때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이라는 걸 일부 가지고 가는 게 기업 활동에서 일반적이라는 거지. 내가 채권을 신용카드를 받는 게 일반적이라면 신용카드가 대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죠. 나한테 현금이 일단 일시적으로 막히잖아요. 그것도 내가 필요한 자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운전 자본을 구분 표시하는 거랑 그리고 그 회사의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의미를 그렇게 하려고 유동이랑 비유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유동자산으로 지금 목적이 뭐죠? 구분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운전자본을 하고 지급 능력. 결국 키워드는 운전자본과 지급 능력인데 그럼 이렇게 운전자본을 구분하고 지급 능력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유동자산을 분류해야 할까? 라는 게 그거예요. 사용 제한이 없는 현금성 자산. 지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지급하는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동자산이니까 단기의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만약에 사용 제한이 있대요. 그럼 이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될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 능력이라보다는 운전자본 성격에 가까운 거예요. 운전자본 성격을 구분해 내려고 이런 자산들은 유동자산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것도 약간 지급 능력이랑 가깝겠죠, 이거. 그 카테고리 좀 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자체가 사실 모호하잖아,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1년 이내
현금화 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조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1년이라는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이 있고 이거 말고는 1년 이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게 예가 있는 거예요, 다. 장기 미수금이나 투자 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 자산 중에서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 유동자산을 분류한대요. 내가 간단하게 만기 보유,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채권 성격의 자산, 그러니까 뭐죠? 정기예금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기예금도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넣어놔요. 만약 1억을 지금 넣어놔. 그럼 이건 어떤 상품이냐면 1년 뒤에 이자 얼마 주고 만기에 네가 얼마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래요. 내가 지금 1억을 넣어놓으면. 그렇죠? 그럼 그게 채권 성격이 되잖아요. 내가 돈을 은행한테 받을 수 있는 증서예요, 통장이.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채권이라는 거. 근데 지금 3년 뒤에 나는 돈을 받기로 되는데 지금은 장기지만 지금 2년 반이 흘렀어요. 그때가 딱 결산 시점이에요. 내가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1년 이내 돌아오는 돈이 있어요. 그럼 이건 유동자산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의 지급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되는 채무죠. 1년 이내에 상환.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급 능력이라는 거는 부채가 있다는 건 내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급 능력이 줄어든 거잖아요. 내가 1년 안에 지급할 수 있는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급 능력이죠.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많이 지급하지 못하는 걸 측정해서 표시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낮게 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하면은 이걸 운전자산이 뭐냐면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걸 운전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뭐 약간 디테일하게 계정 과목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래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자산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많다고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채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달리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특이한 경우라서 적어 놓은 거예요. 기준서에. 근데 내가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고 해도 기준서에 있는 걸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그걸 거예요. 이 문장을 자기 마음대로 적어낸 게 아니에요. 기준서에 있는 거예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하더라도예요. 만약에 1년 이내에 도래한다면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이겠죠. 근데 기존 차입 약정에 따라서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대요. 뭐야, 약정이 돼 있잖아요. 연장할 수 있잖아. 근데 기업이 그럴 마음이 있대요. 그럼 연장해야 되죠. 그건 내가 1년 안에 연장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도 그러면은 당연히 단기간에 돈이 나갈 일이 없겠죠. 네. 읽어볼까요, 문제를?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상환할 수 있고 잠깐 이거 맞잖아. 답이 뭐야? 아닌 것. 유동부채가 그러니까 이게 비유동자산이지. 그러니까 1년이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이라는 거가 맞다는 거니까 이게 3번이네요. 11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